칼 안드레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왜 조각들은 다 이렇게 서야 되냐? 네. 그 프로이트를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발기된 페니스거든요. 난 그거 싫다. 예. 난 조각을 눕혀보겠어. 정말 모든 조각 다 서 있잖아요. 안 서 있는 조각이 거의 없죠. 옛날 조각들 보면 오늘날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조각들, 건축물 전부 다 그들은 다 남성 중심적인, 페니스 중심적인, 남군 중심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또 이단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인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벨라스케스의 그림, 레오 교황의 초상을 갖다가 가져오고, 또 그 191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에이젠슈타인, 알렉산더 에이젠슈타인이라는 그 러시아의 영화 감독이죠. 이 사람이 만든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 중에 이제 민중들이 데모하다가 그 황제군들이 와서 막 총을 쏴요. 그래갖고 이제 민중들이 이제 광주 사건처럼 막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장면인데, 그 중에 한 장면 카트예요. 이게 이 그림이. 이 사람의 표정이 몇 번 나와요. 딱딱. 최초로 편집을 그 이전까지, 이 사람 이전까지 영화는 전부 다 롱테이크라서 배우가 나오면 그 사람이 가는 것 전부 다 찍어. 이 사람이 학교 간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장면부터 학교 가는 교실에 앉는 장면이 계속 가요. 근데 편집 몽따주 기법에서는 집에서 나오는 장면, 버스 타는 장면, 가고 학교 들어가는 장면만 다 따로 잘라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법을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몽따주의 한 장면을 갖다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때 이제 형상,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추상에서 벗어나서 복원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기관 없는 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남자는 이 프랜시스 베이컨 어렸을 때 너무나 엄격한 아빠 밑에 자라가지고 결국은 그 동성연애자가 돼요. 그래갖고 상당히 유명해졌을 때 조지 다이어라는 자기보다 어린 남자랑 만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남자의 이제 초상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돈 잃고 난 다음에 베이컨한테 와서 돈 줘. 그래서 또 갖고 가서 그래서 베이컨은 이 남자를 사랑하면서도 속을 어마어마하게 썩었대요. 근데 보면 진짜 잘생겼더라고, 사진 보면. 잘생긴 미남인데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팝아트라는 게 이제 60년대에 와갖고 생겨나죠. 이건 만화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참 만화, 뭐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이런 만화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기 이끌 때였는데, 그때 나온 만화를 갖고 크게 그려서 인쇄했을 때의 망점까지 그대로 다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대중예술 갖다가 고급예술의 그 경계를 없애고, 성적일 것, 좀 저급할 것, 또 대량 생산적일 것, 그 현대의 문명을 나타내는 것일 것, 상품 가치가 있을 것, 그런 걸 모토로 해서 팝아트가 생겨서 이름도 파퓰러 아트다. 팝송처럼 팝아트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이 앤디 워홀의 이 브릴로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 아서 단토라는 이 미술사가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라는 책이 서가에 꽂혀 있는 작가가 있고, 저 책을 서가에 꽂혀 놓지 않은 작가가 있대요. 그래서 작가들이 열심히 저 책을 사봤죠. 무식한 작가들이 싫어서. 저도 솔직히 읽다가 어려워서 한 반쯤 읽고 다시 읽자 그러다가 10년 지났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아서 단토가 얘기하는 것은 예술의 지각적 식별 불가능성과 다원주의,
저 미에서 의미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앤디 워홀이 자기 공장 팩토리에서 작품을 할 때 뭐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에디 세즈위크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야 우리 영화 찍자 해서 영화도 몇 개 찍었어요. 흑백 영화지만. 근데 밥 딜런이 에디 세즈위크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밥 딜런이 뭐라 하냐면 야 너 근데 앤디 워홀의 그 공장에 가지 마라. 너 그놈한테 가면 너 이용만 당하고 너 말 것 같아. 그때 가서 상처받지 마. 정말 진심으로 세즈빅을 걱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밥 딜런이 그 여기 구경가 도대체 어떤 데인데 이 여자가 이렇게 거의 미쳐갖고 맨날 앤디 워홀 작업실 찾아가나. 그래서 이제 떡다가 이런 그 보디가드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보디가드가 이걸 봐. 그랬더니 이거 우리 엄마 부엌에 잔뜩 있는데 이게 주방용 세제거든요. 이걸 갖다가 목수한테 맡겨갖고 나무로 짜갖고 프린팅 해갖고 이렇게 대량해서 만든 거예요. 예술가의 손이 하나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셀 듀샹이 변기 갖다 놓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이제 현대 미술은 끝났고 앞으로 예술은 철학의 세계로 넘어갔다. 예술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책을 예술의 종말 이후라고 쓴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예술은 끝났다는 거죠. 이것도 이런 개념 예술이에요. 하나이며 동시에 셋인 의자라는 작업인데 요셉 코수스라는 작가가 실제 오브제 의자를 놓고 이 의자를 사진을 찍은 걸 놓고 이것은 의자에 대한 사전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나 다 똑같은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은 다르지만. 그래서 개념주의가 생겼어요. 개념 미술이란 아이디어와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존 발데살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래갖고 하얀 바탕에 하얀 캔버스에 저렇게 검정 글씨를 쓴 거예요. 존 발데살이는 그 칼라츠, 그 월트 디즈니가 세운 그 미술학교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아트 스쿨 거기 칼라트 교수였는데 학생들한테 야 이들 붓 대신에 카메라를 들어 이렇게 한 걸 유명한 교수예요. 로렌스 와이너라는 사람 중에 뭐냐면 A line drawn from the first star at dusk to the last star at dawn. 그래서 황혼역의 첫 별서부터 새벽녘의 마지막 별까지 쫙 그린 하나의 선. 그래서 저걸 보면 정말 초저녁 별부터 그 다음 새벽 별까지 그런 시간의 경과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 미술의 아주 선구자 같은 사람이에요.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대강의 뜻. 영어로 보면 컨셉추얼 아트라고 하죠. 컨셉트 그러면은 컨셉트. 원래 의미는 안에다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컨셉션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배 속에 이렇게 품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다. 그것이 개념인 거죠. 그리고 저거 오른쪽 거는 피에로 만존이라는 작가인데 아버지가 통조림 공장을 했대요. 갖고 이 통조림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4개국어로 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4개국어로 작가의 똥이에요. 메르드 다르티스트. 가고 거기 30g이 들어있고 순전 자연산 똥이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쳐갖고 막 그냥 무지무지하게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진짜 똥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참 똥 싸느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 예술가 중에 이제 아까 그 플럭서스 멤버였던 오노 요코가 비틀즈랑 결혼했을 때 이 존 레논이 요코랑의 가마를 정신적 가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세상에 기록된 모든 그 학살의 기록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성적에 별이 있을 자리에 해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인디안들을 죽였고 또 미국은 세계에 벌어진 모든 분쟁, 전쟁에 끼어들어갖고 무기 팔아먹으면서 많은 사람들 죽게 하는데 이걸 담당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 몽고죠. 쿠빌라이 칸은 근동지방 인구의 10분의 1을 죽였고 스페인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10분의 1을 죽였고 10%를 죽였고 스탈린은 5%의 러시아인을 다 죽였고 나치는 점령 지역의 유럽에서 75%의 유태인들을 죽였고 미국은 월남에서 6.5%의 인구를 다 죽였고 아메리칸 인디안의 75%를 다 멸절시켰고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얼마나 미국인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이걸 작품으로 한 거예요. 존 레논이 아나키스트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노 요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소프라노를 위한 보이스 작업, 목소리 작업. 바람에다 대고 소리 질러, 벽에다 대고 소리 질러, 하늘에 대고 소리 질러. 그래서 이게 악보예요.